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오늘 잠시 또 진행을 맡게 된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흔들 뻔했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주들,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여전히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내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엔비디아가 좀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사실 종목별 흐름 보면 질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 자리에 옮겨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이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어제 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 피치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강등은 아니고요. 강등 전에 부정적 관찰을 하겠다라는 그 대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은 명확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빨리 해라 뭐 이런 논조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대한 신뢰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찰 대상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AAA 등급이죠. 최고 등급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등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영향으로 봤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에 미국이라는 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사례가 한번 있었죠. 2011년도 그때 악몽이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신용 등급의 그 강등 나오기 전에 사실 부정적 관찰 대상을 한 2개월에서 4개월 전에 3대 신용평가사에서 미리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자 그 당시에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지금 그 X데이트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것이 일단은 예전에는 부채 감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이 요구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원만하게 빨리 해라라는 일종의 그런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 가능성,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월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1년 수준의 시장 충격이 걱정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가 단기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낙폭이 꽤 크게 나왔었죠. 7월 22일부터 8월 8일 이 사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16%, 17% 정도 밀렸었고요. 코스피가 고점과 저점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폭이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잡음이 들리게 된다면 시장은 계속 악몽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이제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셔야 하는 이슈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간밤 또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시됐던 게 두 가지 매크로 경제지표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GDP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그 지난번에 속보치가 1.1%였는데 두 번째 발표된 잠정치가 1.3%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은가? 라는 내용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속된 이 실업수당의 약세, 낮은 수준입니다. 그 직전보다 이번에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 예상보다 하회된 수치입니다. 실업자가 좀 생각보다 덜하다라는 건 고용시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걸 의미하죠. 경제도 잘 버텨주고 고용시장도 안 꺾인다. 인플레이션 압박의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그럼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CME 페드워치상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이 수치가 공개되고 나서 바로 확 뛰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36%였는데 간밤 거의 50% 근접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월, 그 다음에 7월 둘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 한 번은 나온다라는 시각이 간밤 지배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가장 큰 폭으로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아직 그 우려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리 반영으로 같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압박 요인이죠. 다우지수의 약세를 이런 악재가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낙폭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죠. 바로 엔비디아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멱살 캐리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7%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강세를 주도한 그 내용은 실적 덕분이었죠. 그 엔비디아 시가총액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전일 종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원화로 보면 한 1,000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24%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250조 원에 육박한 상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50조 원 정도가 증가한 셈이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오른 셈입니다. 이 묵직한 종목, 미국에서 시총 5위 정도가 되는데 이 종목이 하룻밤 사이에 20% 넘게 급등을 하니 이 관련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끌고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머지는 여기가 좀 부진한데 이날 엔비디아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종목이 AI 테마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이 헬스케어 섹터 등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서 52주 최저가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양극화가 극명하게 갈린 간밤비 증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좀 화면 정리해드린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좋았는데 이번에 실적의 키워드는 두 가지. AI가 견인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 폭등입니다. 폭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예상보다 크게 뛰어넘은 매출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성장률에 있어서 그 전년보다 100% 이상 성장한 자율주행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 실적보다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매출 가이던스인데 2분기에 110억 달러 벌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예상했던 게 72억 달러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50%를 웃도는 서프라이즈였죠. 보통은 이 가이던스 한 10%, 20%만 웃더라도 와 서프라이즈다 하는데 이건 정말 대박 서프라이즈입니다. 다음에 더 실적이 좋아지고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젠승황 CEO가 AI를 계속 강조했고 이번에 매출 다 끌어올린 게 AI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 기술력도 많이 있죠. 자, 이 주가의 극명한 그 차이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률을 봤더니 엔비디아 GPU 쪽과 미국의 유일한 디램 업체 마이크론,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죠. 이 두 업체의 탄력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른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부가 가치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 SK 하이닉스 쪽에서 가졌었는데 이때 그 박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A100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200달러에 팔면 그것을 붙여서 GPU인 A100을 10,000달러에 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싸게 사와서 비싸게 붙여서 파는 거죠. 그만큼 이 경쟁력이 있는데 D램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특히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엔비디아가 원앤온리입니다. AMD도 AI GPU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을 봤을 때 거의 이제 엔비디아 독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 이미 2배가량 오른 상태였는데 실적 보고 놀라서 또 급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4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대단하긴 하죠. 자, 목표가 줄 상향 조정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이번 종가 수준이
기존의 목표가를 웃돌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보통 500달러에서 450달러 이 사이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끌고 온 그 흐름. 테마의 확산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회사인데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AI 테마의 확산이 이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 모두 강세인데 인텔만 좀 오르진 못했습니다. 경쟁 심화 속에서 신제품 출시가 더디다는 평가 속에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52주 신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건설 쪽, 리츠 데이터 센터 이쪽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건설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기기, 인프라까지 간밤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실리콘 회사들도 간밤 급등을 같이 했고요. 또 자율주행 키워드 앞서서 실적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빌아이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GM, 포드 등 자율주행차, 완성차 단도 소폭의 강세 흐름 보였고요. 로봇 테마가 사실 AI 테마로 엮이는 최근 분위기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AI 테마의 확산을 한 줄로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씌워냈고요. 그 AI 테마의 확산을 좀 생태계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 마인드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실과 바늘의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리즘은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 데이터 보유 처리, 반도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비스 고도화나 광고,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로봇, 게임, 헬스케어, 의료 쪽에도 지금 AI가 접목이 되죠. 이런 흐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국내 연관된 투자 아이디어 어제는 반도체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먼저 국내 시황 제가 한판 정리 좀 준비해봤습니다. 또 민영 앵커가 없더라도 이렇게 한판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제 시장에서 특징주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AI 전부 너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상승 종목의 수가 600개 정도 이상이었고 그리고 하락 종목의 수가 1,700여 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부진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종목들을 본다면 여전한 테마주들의 흐름이었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게임주가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5월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서도 연준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또 의견차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이 나오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IT 투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유입이 된 어제였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에서 5,888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 지금 저탄소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도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저탄소,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KC 그린홀딩스 상한가로 KC 코트레는 9%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료와 사료 관련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누보가 20%, 한탑이 5% 각각 오른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정부에서 AI 의료 기업에 대해서 2년 동안 6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루닉 같은 경우 매일같이 지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또 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한가를 지속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요. 국보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요. 삼부토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재건 관련주들 일부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작 TL을 공개했던 NC소프트가 일부 유저들의 혹평 속에서 주가가 6%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슈가 또 추가된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2차 전지 쪽에 3천억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경케미칼이 관련주로 묶이며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실시간으로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연기가 됐었잖아요.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하면서 실용위성 발사체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관련주들 움직임 좀 체크해 봤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고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말 그대로 고맙다 엔비디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죠. 엔비디아가 25%가량 시간외에서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장중 시간외에서는 또 27%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배경이 바로 실적이 되겠죠. 앞서 인주 앵커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1분기 매출액은 71억 9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EPS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19% 가까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바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죠. 2분기 매출 전망치를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0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52% 정도 높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AI 열풍에 따라서 앞으로도 GPU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 세계 GPU 시장의 점유율을 90%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수혜주다,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월가의 분석가 중에서 약 74%가량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397달러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시총 1조 달러도 전망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금 간밤에는 37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거의 380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죠. 24%가량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395달러까지 터치하면서 지금 월가에서 내놓고 있는 397달러에 거의 근접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덕분에 드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개장 직후에 약 1년 2개월 만에 7만 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정말 부진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각각 24%, 38%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어느 정도 1,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잘 알듯 재고 정점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손길이 닿은 곳은 다 따뜻했습니다. 이 훈풍이 관련주에게 정말 제대로 작용을 했는데요. 24일 시간외 거래에서 AMD도 10%가량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상승세를 나타냈고 C3.AI도 그리고 팔란티어도 각각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8% 안팎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국내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다라는 쪽에서 많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ITIG와 C랩이 각각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MSD 테크 라던가 일부 AI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7%가량의 상승세 나타냈고 한미 반도체는 장중에 11%가량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등 여러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22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메모리 업종 변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이었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는 하우스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7만 원, 여전히 다른 증권가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리포트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AI 파동이 크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보자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강화하거나 뭐 AI 쪽에서 확산을 하는 하드웨어 제조 기업들이 수혜를 크게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부분도 앞서 반도체 주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증권가 의견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KB증권에서 반도체 기업에게 국내 쪽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자체가 워낙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 현직 혹은 한국의 업체들로 이 마이크론 쪽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를 하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문을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변수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IT 투톱의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 업체죠. 이 중국의 기업들이 외산의 제품을 대체하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빙하기를 녹인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봄을 더 앞당길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건 바로 간밤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 강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국내 반도체주들 흐름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AI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이 있는데 뷰노도 올해 들어서 240% 가까이 올라갔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의료 AI 기업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요. 일단 루닛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AI 헬스케어 기업으로 최초였고요. 작년에 7월에 이 수요 예측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반년 만에 깜짝 반전되는 모습 나타냈죠. 영업 손실에서는 일단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 폭을 정말 많이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DS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의견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루니스코프의 매출액은 이번에 일회성이었지만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13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8만 2,900원까지 찍었거든요. 매일같이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게 바로 루닛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루닛을 주목해보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루닛은 이번에 미국의 아스코에서도 연구 초록을 16편이나 공개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주목할 부분들 실적 이외에도 학회 모멘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월 17일에 이 종목을 오늘 나오실 어드바이저가 얘기를 주셔서 15%가량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그룹 쪽에서 미국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 이제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관련주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건 관련주들 앞서 정리해드렸는데 시간후에서 SY가 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오플로우도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AI 관련주들 비롯해서 의료 AI까지 모두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럭키세븐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진만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대타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또 함께 방송을 하는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제작진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유망주
선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또 스카웃을 하셔서 럭키세븐으로 최근에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도 좋은 전략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이 좀 중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증시를 누르는 요인이고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어느 쪽이 이제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11월 이후에 상당히 제일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그런 그 반도체 지수에 대한 상승 동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GPU 시장을 이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AI 및 이제 로봇 이쪽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한 상승이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25% 대한 상승보다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더욱더 시장에서는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DR4에서 DDR5로 전환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대한 하반기 회복보다는 더욱더 가시적인 측면을 앞당기면서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가 반도체 섹터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새로운 섹터로 이제 자금에 대한 흐름이 자금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금요일 오늘장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 반도체 IT 투톱이 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된 건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봄 이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AI에 대한 수익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칩셋에 대한 가격대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게 D램이든 시스템 반도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장성을 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차이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누가 더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 대한 확대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럼 저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도 AI가 많이 또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일단 지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AI 관련주들 있습니다. AI 의료 관련주들이요. 근데 특히나 루닛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지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마침 5월 17일에 또 루닛을 얘기를 주셨더라고요. 네네.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아스코에서 16편에 대한 초록 연구 발표를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7일 날 한 72,000원 정도에서 안내를 드린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과 기관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력도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가 넘어가는 2,000대에 대한
판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번 아스코에 대한 발표를 대기 중에 있는데 아스코에서에 대한 조금 활약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7일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수익률은 15%가량 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매일같이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적절한 본인만의 또 익절 가격을 잡아서 대응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루닛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 더 나눠볼 부분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김도영 어드바이저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의도 승부사 굉장히 또 밤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코너가 될 텐데 여기 수익률 대회가 낳은 스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즌 1, 2에서 모두 좀 인상 깊은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계신데 그래서 더 아침 방송 제작진 분들께서 급하게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럭키 세븐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2주 만에 누적 수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74%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한 종목은 손절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솔직한 매력까지 여기서 어필을 해주시는군요. 네, 지금 뭐 9개 종목들을 얘기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시 25분에 매일같이 럭키7에서 또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매매 고수의 기운이 또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발굴하시는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고퀄리티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좀 많이 배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럭키7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총 7개 종목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 정말로 내 계좌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럭키7이라고 하는 종목 프로로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매일 9시 25분에 만날 수 있는 럭키7이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포트폴리오에 7개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5월 16일에 얘기해 주셨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5월 23일 종목이었던 강원에너지까지 수익률이 각각 최고가 기준으로 25%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또 익절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수수소나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이번에 리튬 관련된 이슈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렸던 그런 상황이죠. 23일 날 22,000원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당일 고점인 27,000원, 27,500원까지 찍었는데 목표 가격이 27,000원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마진에 대한 인수 이슈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확대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5월 16일 날 2,44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장 시작 전에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고 태도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장 시작 전에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서 수익률 면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2,900원 엊그저께 매도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서 노란 톡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매수와 매도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장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까지 미리 또 이렇게 발굴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럭키7 시간에 그래서 더 좋은 종목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7 7개 종목을 편입을 해서 이렇게 럭키7이라고 하는데요. 5월 16일과 5월 23일 각각 두 종목이죠. HB테크놀로지와 강원에너지는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뭐 클래시스, 덴티움, 선익시스템, 세코닉스, 알테오젠, 디스플레이텍, 강원에너지 등등의 여러 종목들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들의 흐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세코닉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5월 19일에 얘기를 주셨는데 어제장에서 8% 가까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방송 시간대 추천해 주시는데 미리 종목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4에서 5%가량이 뜬 채로 또 출발했다고요. 시장에서 주목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갭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었던 자리를 보여주고 전일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이후에 대한 급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MR 그리고 전자장비에 대한 성장성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과 기관, 메이저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7,500원 돌파에 대한 여력을 지금 저는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를 보면 방송에서 처음 보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종목 보는 눈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코닉스가 어제 종가가 7,300원이었거든요. 네. 앞서 7,500원 돌파 여부를 보자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셨는데 오늘도 이거 진입 가능할까요? 세코닉스가 오늘 7,500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진입이 네. 가능하고요. 7,500원 미만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약간 목표에 대한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으시고 7,500원에 대한 돌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와 함께 노란톡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코닉스에 대해서 얘기 주셨고요. 오전 9시 25분에 또 럭키7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방송 노란톡에 대한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오전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럭키7 9시 25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장중 그리고 장 후반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성이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서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AI와 네.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반기는 AI와 반도체 섹터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신규 종목이 있을까요? 신규 종목은 이제 NZ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상당히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 성장성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P와 Q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성장 동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빛 굴절 현상에 대한 것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통해서 애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요. 반도체와 AI 그 사이에 약간 끼어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확대는 더욱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엔젯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엔젯 보니까 또 새로운 종목 이렇게 발굴해 주셨네요. 이게 실적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얘기 주셨고 추가적인 상승 예상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26,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조금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부터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그 이상까지 볼 수가 있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대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전략과 그 안에서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올해 가장 강력한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3만 원 이상에 대한 돌파 형성 시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 목표 주가 3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3만 원을 돌파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좀 출연자분들의 영상을 미리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김도영 의원님의 방송도 제가 좀 미리 염탐 아닌 염탐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매일같이 오후 4시에 또 놀면 뭐하니 하시잖아요. 장 마감하고 나서 되게 재밌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인생주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인생주가 도대체 뭔가요?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인생의 한 획을 긋는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좌에 대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성장과 분석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023년에 대한 그 주식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워드리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인생주라고 명칭을 지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값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생주 혹시 몇 가지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4가지고요. 그 중에 네. 하나는 이제 익절 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익절 처리한 종목에 대해서 들었는데 공개방송 인센주였던 코스텍시스라고 하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37% 이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뭐예요? 그 나머지 종목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 키포인트인 성장성이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주라고 하는 그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에 대한 기간을 가진 이후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코스텍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매도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주에 대한 편입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텍시스는 익절 잘 해주셨고 나머지 3종목 남아있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4가지 채우시겠네요. 네. 그 4가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전략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느덧 저희가 이제 6월을 앞둔 상황에서 대책 공휴일에도 이렇게 MTN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석과 주식 명가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 사진에 보니까 계시네요, 저기에. 네, 출연하시나 봐요. 8시에 방송 출연을 진행을 하고요. 네. 9시부터는 무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명가 일부에 또 출연을 하시고요. 이후에 공개 방송까지 석가탄신일에도 굉장히 쉬지 못하고 바쁘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특히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월요일 네. 시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한 준비가 잘 나타난다면 5월에 대한 마지막 부분 그리고 6월 달에 대한 전략이 이제 이번 하반기를 준비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달에 대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공개 방송은 이제 MTNW에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조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드리니까 링크나 이런 걸 안내를 드리니까 노란톡에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럭키세븐에 놀면 뭐하니까지 그리고 특집 방송에 공개 방송까지 굉장히 또 바쁜 스케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핫한 어드바이저이신 만큼 이렇게 바쁜 스케줄 자랑하시는 만큼 또 높은 수익으로 보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